네,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세 차례 반성문을 통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8세 양광준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원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초범인데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거 상당히 좀 중형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선처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역 실현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 안에 들어오는 양형 기준에 따른 가중 요소를 이제 가중해서 선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위험운전 치상만 말씀드리면 기본 양형과 관련해서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범행 이후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음멸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삼고 있는데 네. 가중된다고 한다면 징역 2년에서 5년이 기본 양형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처에서 조금 더 낮은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까 고민하셨겠지만 첫 번째 사법방해죄라는 건 없지만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특히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이제 변명하는 그 부분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이게 시간을 돌려서요. 김 씨가 그 사고의 순간에 순순히 죄를 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다면 결과는 아주 판이했을까요? 이미 불구속 상태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도주치상이라든가 이런 범죄는 적용받지 않고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운전죄만 적용받았다고 한다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피해 회복이 된 사건들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또 모텔 가기 전에 술을 사서 먹고 또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특히 하위 직급자인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라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사법방해죄,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네, 지금 사법방해죄라는 법률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사법방해 행위라고 우리가 보통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허위의 어떤 주장으로 이제 왜곡시키거나 허위 주장으로 이제 수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고 직후에 술을 사서 이제 좀 희석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수사가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히 재판부에서는 사고 이후에 무책임하게 도주를 했다. 그 때문에 초동수사에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력이 지대하게 낭비됐다. 더군다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는 행위 자체가 재질이 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CCTV에 비틀거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통해서 이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진짜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누군가가 다쳤잖아요. 그런데도 구호 조치 안 하고 태연하게 모텔로 가서 그중에 또 편의점에서 사람들과 같이 맥주를 사서 마셨다라는 그 정황 자체가 죄책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청자의 이해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난 9월에 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오늘 선고형량보다 1년 만 3년 6개월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의 구형량보다 법원의 선고가 낮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2년 6개월이 적절한 수위였는지 아니면 반성문 등을 세 차례 내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참작이 된 건지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가감을 하는 경우에 양형기준이 2년에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검찰도 구형을 했던 것이고 그 법원에서도 그 내에서 2년 6개월을 선택한 것인데 가중요소로 그 도망가고 증거인멸하고 이렇게 허위자수한 부분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지만 예.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피해자 합의가 됐기 때문에 4, 5년까지 안 가고 그 절반인 2년 6개월을 이제 선고하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적정하게 고려한 양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이제 사고 이후에 여러 번 술을 마셔서 그러니까 술타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다면 처벌 수위도 좀 높아졌을까요? 음주운전죄보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정형과 양형 기준 실무형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큰 양형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또 이렇게 부인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 네. 차라리 음주운전죄로 기소하고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더라면 오히려 우리 사회적인 논란이 좀 줄어들 여지도 있었는데 이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사고 음주를 처벌해야 된다. 특히 이런 경우에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김호중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져오는 것은 종종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도주하거나 사고 이후에 음주로 나는 뭐 현재 술을 먹은 것이 운전대 잡았을 때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망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CCTV 동선 다 그 확인하고 식당, 뭐 레스토랑 모두 다 가서 음주량 측정을 해서 음주운전죄를 모면하기로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는 빠졌지만 그보다 더 중한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돼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호중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요, 김 씨보다는 각각 6개월과 1년이 적은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이 처벌 수위의 차이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대표와 본부장은 직급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지휘 감독 관계의 어떤 무거운 그 지위에 따른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응했느냐 그것도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급별로 소속사 대표는 징역 2년, 그 아래 직급인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허위 자수를 요청받아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범인 은닉, 도피, 교사의 행각을 일부 했다라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선처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범인 도피 은닉과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상 피지휘자에 대해서 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직급의 차이상 명령에 복종하거나 어떻게 벗어나기 네.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범인 은닉 교피를 하는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하위 직급제보다는 상급 직급제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렸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김호중 씨에게 중한 실형이 선고가 된 만큼 항소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검찰에서 상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피고인들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뭐 100% 예견이 되는 사건이고 검찰도 이에 더불어서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낮게 나왔고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사회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무리가 컸던 사건이고 특히 이제 대중 연예인이 구속을 오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질병 치료 때문에 보석 신청도 했었던 사안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진정 어린 반성 어린 태도를 조금 더 보인다고 한다면 조금 감형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은 아직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1심에서의 양형 기준과 별달리 다른 게 없다. 그러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항소심은 진행되겠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강의 시신을 유기한 현역 장교의 신상 정보가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나이는 38세, 이름은 양광준이었습니다.
머그샷도 공개가 됐는데 이 머그샷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강제로 촬영이 좀 가능한 거죠?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공개 거부를 하더라도 촬영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될 것인데요. 예.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예. 공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기간이 다음 달 12일까지인데 공개 기간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또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법에서는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기한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30일간 공개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또 1, 2심, 30에 따라서 각종의 법령에 따라서 또 공개 고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머그샷은 30일간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에 군인의 신상이 공개된 게 처음입니다. 혐의도 혐의고 또 현역 군장교의 신상 공개라는 게 그만큼 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신분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강력범죄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예. 신상 공개가 될 정도의 사례가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그 피해자 역시 같이 근무했던 그 군무원 신분이라는 것도 좀 네. 경악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된 군인 신분자라는 것이고요. 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사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일단 양강준 같은 경우는 법원에 신상공개에 거부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개인에게 가해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라고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법률적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공개된 신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따라서 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된다. 뭐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은 헌법상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을 받아서 무죄의 변론도 할 수 있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 판결도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환기시키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신상 정보와 관련된 법령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해서 유죄의 근거가 상당히 있을 때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람 중에 무죄 판결을 나오는 경우는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죄로서 피고인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죄,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겠고요. 양광준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범행 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을 해서 실제로 범행 후에 이 위조 번호판을 달고 시신을 유기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 정도면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추가적인 정황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피해자 몇 달간 다툼이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의 7시간 전가량에 이렇게 어떻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는지를 검색을 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그렇게 검색한 바에 따라서 차량 번호판을 다른 걸로 이제 위조해서 이제 운행한 정황도 나와서 이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라면 번호판을 위조할 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우발적인 것보다는 계획 범죄의 정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범행 직후의 정황도 당황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철저하게 지능적으로 시신을 은닉하고 훼손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파손하고 또 그 일부의 메시지는 또 삭제하고 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살인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고 죽이기 전에 발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위조 번호판을 써야겠다라는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요. 한밤중에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뭐 사고가 났으니까 현장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들이 경찰에게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천이고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2대의 외제차 차량이 쾅 그 접촉 사고가 난 상황이고 또 적지 않게 파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사고 비율도 조사해야 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 이 차주들 같은 경우 저희가 그냥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알아서 하겠으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던 경찰들이 주변 CCTV를 통해서 어떤 정황을 확인했냐면 이 사고 발생 30분 전에 이미 2명이 근처 장소에서 만나서 모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것은 보험 사기에 상당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실제로 보험 사기 정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실제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완벽한 보험 사기가 됐을 텐데요. 이 정도의 보험 사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그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차량 충돌 피해액이 한 8,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보험 사기는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기망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요. 예. 양형 기준 2년에서 5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전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